아니 간쟁한 아니 되옵니다 전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추밀과 그 다음에 승선. 조선의 메인 궁궐이 어디예요? 조선의 메인 궁궐은 경복궁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왕인 정종원과 그 다음에 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방원의 아들 이방과가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이제 조선 2대 왕이 된 바로 이제 정종이 되는데요. 사실 정종 때도 크게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정종이 출제가 된다면 두 가지가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선의 수도가 어디로 옮겼죠? 한양으로 옮겼죠. 근데 그 한양으로 옮긴 수도를 다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개경으로 정종 때는 이렇게 개경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네 번째 형이 또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또 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방원이가 자신의 또 위에 형을 또 죽이게 되는 것이 2차 왕대회란입니다. 그래서 정종 때는 개경환도와 그 다음에 2차 왕자회란이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을 일으켜서 방강과 박포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왕이 됩니다. 태종이 되겠죠. 태종 가겠습니다. 자, 태종부터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태종이 없죠. 태종은 고려 시대에 누구와 좀 비슷한 사람이냐면 광종, 그죠? 광종과 좀 비슷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광종도 자신의 그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많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 호족 세력들을 많이 숙청했죠. 그 마찬가지죠. 태종도 사병이라든지 자신의 이제 친인척들을 많이 숙청하게 되면서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왕이기도 해요. 일단 중요한 건 태종은 여러분 알다시피 난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난을 일으킨 왕들은 아무래도 신하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을 일으켜서 된 왕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뒤에 가서 우리가 세조를 배울 거예요.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왕이 된 세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육조 직계제를 이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조 직계제는 다 뭔지 알죠?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하는 거다. 그래서 원래 보고체계는 왕, 그 다음에 의정부, 그리고 군태, 육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육조가 의정부에 보고하고 다시 의정부가 왕한테 보고하는, 이것을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데,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데, 이제 보고가 들어오다 보면 육조가 의정부가 왕한테 다 보고를 하면 좋은데 그걸 걸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신들한테 불리한 것들을 보고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의정부를 무시해버리죠. 육조가 왕한테 직접 보고하는, 육조가 왕에 직접 보고하는데, 이것이 바로 육조 직계제입니다. 요것이 이제 하나 대표적으로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개국공신, 그죠? 이제 개국공신이라든지 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개인 병사들을 전부 다 이제 협파,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개국공신과 사병들을 모두 이제 협파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에 여러분 이제 권력 기구가 뭐가 있었죠? 도병마사라는 게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죠? 여러분 이제 고려 시대에 보면 도병마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도병마사가 원나라의 관섭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름이 뭐로 바뀌죠? 도당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도당이 뭐예요? 다른 말로 도평의 사사, 그죠? 도평의 사사인데 그것이 핵심 권력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방원 때 와서 태종 때 와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도당을 폐지한다. 도당을 폐지한다. 다른 말로 하면 도평의 사사를 폐지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을 말 그대로 의정부와 육조에 분산 배치하게 됩니다. 의정부와 육조에 분산 배치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관원. 사관원을 설치합니다. 사관원. 사관원이 이제 뭐 하는 것이냐면, 이제, 간쟁한,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런 걸 담당하는 애들이, 이제,
간쟁으로서 왕권을 견제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고려시대는 이성육부가 있었죠. 이성육부. 고려시대는 이성. 중앙제도가 이성육부인데 이성에는 뭐가 있어요? 중성문화성이 있었고 중성문화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서성이 있었어요. 그죠? 또 이제 여기서 중성문화성에서 어떤 애들이 있어요? 제신. 그죠? 제신과 낭사라는 애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낭사가 어사대와 같이 만나서 얘네들이 무엇을 해요? 대강을 형성해서 방금 말씀드린 간쟁, 공박, 그 다음에 석영권을 행사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낭사라고 불려지는 얘네 소속이었는데 얘네를 이리로 분리시킨 거예요. 사관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중성문화성에서 사관원으로 이렇게 별도로 독립시켜서 이 간쟁이라는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게 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강요해 주시는 기구로서 승정원, 그 다음에 의금부, 승정원과 그 다음에 의금부를 또한 설치하죠. 여러분 이제 승정원은 이제 고려시대는 이제 어떤 기구였냐면, 고려시대에는 뭐가 있어요?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하나 있었죠. 고려시대에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중추원은 추밀과 그 다음에 승선 이런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래서 추밀은 국가의 어떤 기밀을 담당하는 애들이었고 승선은 왕의 비서 역할을 담당하는 애들이었죠. 이것이 중추원의 승선이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승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좀 기억해요. 승자가 들어가게 되면 다 왕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승정원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도승지. 그래서 도승지 밑에는 두 명 있어요. 우부승지와 자부승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승지도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실장 밑에 민정수석도 있고 그런 사회수석도 있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경찰, 그죠? 왕 직속 사법기관, 의금부라는 기구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개경으로 천도돼서 태동에 다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다시 이제 한양으로 다시 백턴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조선의 메인 궁궐이 어디예요? 조선의 메인 궁궐은 경복궁이죠, 그죠? 조선의 메인 궁궐은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인데 한양으로 이제 태종이 천도를 하면서 서브 궁궐을 하나 더 만들죠. 그것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하고 나서 서브 궁궐 두 번째 궁궐이 이제 창덕궁을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 천도가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제 반대파를 이제 제거를 하는데 명분이 없어요. 그죠?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냥 사람 죽이면 어때요? 신하들이 또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이제 신문고 북을 하나 만들죠. 그리고 거기다가 북을 쳐라.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쳐서 치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노라 이렇게 하는 신문고 제도인데 이 신문고를 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가서 아무나 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신문고를 치려면요 일단 지방에 그 경찰서 포도청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포도청을 거치고 그다음 또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또 사법을 담당하는 그 기구 6조 중에서 그걸 또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치는 게 신문고입니다. 신문고. 그러다 보니까 치기도 어렵지만 결국 이제 태종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런 신문고를 설치하면서 반대 세력을 뭐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숙청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이용되었던 것이 바로 신문고였다. 그죠? 신문고. 이 신문고는 여러분 언제 이제 폐지가 되냐면 연산군 때 폐지가 돼요. 그죠? 신문고는 연산군 때 폐지가 됐다가 다시 이것이 영조 때 다시 이렇게 부활이 된다라는 점을 이제 조금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마다, 자, 3년마다 이제 호구를 파악했다. 호구, 예, 주민등록. 그래서 3년마다 호구를 파악했다는 점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0년마다 양안을 작성했죠. 20년마다 양안을 이렇게 작성하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따졌을 때 3년마다 호구 파악, 20년마다 양안을 작성하였다라고 이 숫자가 명시된 건 사실 조선시대예요. 근데 고려시대에도 보면 뭐 3년마다 20년마다 호구 작성, 양안을 작성했다라는 이게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고려시대에도 호구와 양안을 작성을 했었어요. 그죠? 고려시대에도 당연히 호구와 호구 파악을 하고 당연히 고려시대 양안을 작성을 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몇 년을 언급하진 않고 작성을 했지만 어떤 시기가 되면 그냥 시기가 되면 호구와 양안을 고려시대에는 작성을 하였다. 때가 되면.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는 등장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서울시 같은 데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서울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좀 어이없는 문제도 많아요. 태백산의 산토끼가 이런 게 이게 답이고 막 그래요. 이런 문제가 좀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도첩제. 그죠? 이제 도첩제를 실시합니다. 도첩제를 실시해서 불교를 또한 이렇게 억압하기도 합니다. 도첩제를 실시해서 이렇게 불교를 또 억압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알고 있죠, 주민등록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호패법인데, 네, 이 호패법 일종의 이제 주민등록증이었던 이 호패법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호패법은 포인트는 16세 이상, 그죠?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모두 착용을 하게 되어 있죠.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착용을 하는데 신분에 따라 호패가 달라요. 신분에 따라 호패가 다르다. 예를 들어 양반들의 호패는 뭐 이렇게 나무에 이게 이름 쓰고 옆에 막 예쁘게 실도 달려있고 하는데 노비들의 호패는 그냥 나무 떼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차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호패지만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보일 때 16세 이상 양인 남자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라고 언급이 되면 이거는 호패가 아니라 군역제도예요. 그죠? 역제도예요. 그죠? 역제도는 양인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근데 모든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호패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금지법. 네, 제가금지법을 이렇게 시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헐을 약간 차대하는 이런 서헐 차대법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런 제도들은 서헐 차대법은 뭐냐? 서헐들은 문과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문과. 그러니까 나머지는 볼 수 있어요. 문과라든지 작가는 볼 수 있지만 문과를 못 보게 하는 거죠. 또 재가를 한 여성의 자식들은 과거를 이렇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도의 공통점은 양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양반의 수를 감소시키는 거죠. 다른 말로 감소시키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양반을 억제하는 거죠. 양반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다. 훗날 경국대전에 명시가 되기도 해요. 훗날 경국대전에 이렇게 명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하나 만드는데 개미자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또 만드는 또 하나의 글씨 만드는 기구를 하나 설치해야 되죠. 그것이 주자소예요. 그래서 주자소를 설치하고 글씨를 만들었는데 그게 개미년에 만들었다 그래서 주자소를 설치하고 이 개미자를 이렇게 또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들어본 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폐종돼 있었던 겁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아시아 최초의 세계 지도입니다. 알겠죠? 혼일강리 역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중앙에 이게 중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 옆에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다는 점. 이렇게 생긴 지도가 훈훈원의 역대 국도 지도인데 수험생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태조 때는 뭐가 있어요? 태조 때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태조 때는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있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천상열차 분야지도. 별자리죠. 별자리. 그래서 이 말이 좀 길고 얘도 길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일부 수험생들이 이걸 좀 헷갈리거든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책 중에 이제 두 가지만 하나만 보시면 되면 원육전이라는 책이 있고 원육전. 그 다음에 이제 소육전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태종 때 있었던 교과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